안녕하세요, 동탄박사입니다. 그동안 청약 관련 정보만 제공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직접 구입한 토지의 이야기와 어떤 용도로 구매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정보라고 하면 정보일 수 있고 개인적인 부동산 이야기이니 조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 지역의 토지는 전남 여수시 화양면이라는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내에서 벗어난 시골입니다.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마을 초입부이며 뒤쪽엔 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쪽으로 조금 가시면 승마장도 하나 있고요. 지금이 초입부이고 버스 정류장이 보이실 겁니다. 제가 진입하는 도중에 시골 할머니께서 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비켜서 진입을 했습니다. 현재 가구 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곳이며 거주하시는 분들은 제가 대부분 아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제 연고지가 이쪽이어 가지고요. 가장 특이한 건 도로 중앙에 집이 존재하고 좌우로 갈림길이 있습니다. 왠지 저 집을 지나면 이 마을의 검문소를 지나는 느낌이 듭니다. 앞쪽에 저수지가 하나 보이는데요. 생각보다 낚시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바다 낚시만 해봐서 뭘 잡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길은 진입하는 부분은 진입로가 하나라서 다소 불편한 부분이 조금 있더라고요. 하지만 포장이 잘 돼 있어서 진입하는데 크게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앞쪽 저수지가 굉장히 크고 농수로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왼쪽에 보이시는 집은 이번에 새로 건축을 하셨더라고요. 사진으로 해당 토지의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살표와 빨간 선으로 된 토지가 제가 펜션 부지로 구매해 놓은 토지입니다. 앞쪽에 작은 해변도 있고요. 양쪽으로는 절벽과 같은 곳으로 되어 있어서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제 토지의 진입로 말고는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예전부터 시골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싶은 꿈이 있어서 오랫동안 괜찮은 토지가 나오기를 기다렸는데요. 시골 부동산 특성 중 하나가 매물이 지역민 혹은 특정 부동산에만 중개되기 때문에 좋은 토지가 있어도 해당 토지에 대한 정보나 매물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지역민이나 이장님 혹은 해당 지역에 연고가 있는 부동산을 섭외하여 토지를 알아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는 해당 지역민 중에 오랫동안 은행 근무를 하여 발이 넓으신 중개사님에게 구매를 하였습니다. 약 1년 6개월 정도를 틈틈이 알아보며 구매를 하게 된 경우입니다. 시골 토지는 사실 투자 가치가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노년이나 귀농, 민박 등의 용도로 구매를 해놓으시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감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골 토지는 가격 변동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구매를 하였다 하더라도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시골 집이나 시골 토지를 구매할 경우엔 뷰나 지리적으로 굉장히 좋은 곳이 아니면 절대 구매를 하지 말라고 권해드립니다. 현재도 시골 토지와 매물은 꾸준하게 나오는 반면 인구수와 거주자는 점점 줄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뷰 혹은 지리적 위치가 아니면 투자 가치가 전혀 없으며 좋은 위치의 토지나 건물은 민박이나 펜션 부지로 이용 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토지 뒤쪽으로는 논이 있는 평원이라 개인적으로 해변보다는 논의 풍경을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가을에 가면 황금색으로 물든 논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지리적 특성 중에 가장 크게 본 요점이 대로변을 끼지 않았다는 것을 진입 등의 불편함은 있지만 펜션이나 가족들의 휴양지로 생각했을 때 앞으로 차들이 다니면 굉장히 위험하고 휴식을 즐기러 온 가족들조차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놀 때 안심을 하지 못해 계속 신경을 써야 하는 점이 존재했습니다. 시골 도로변 사고는 도심 사고와는 달리 대부분 사망사고로 이어집니다. 도심의 차량은 속도가 제한적이지만 시골은 대부분 신호나 막히는 차량이 없어 과속으로 다니는 차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의 불악과 떨어져 있는 점도 좋았습니다. 저는 사실 고향이 해당 지역 근처라 아시는 분들이 많아서 큰 관계가 없지만 지역민들과의 마찰이 생길 경우 그것을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해당 지역민들은 해당 지역에 누군지 모르는 외지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 경우가 많으며 도시 생활을 하던 사람들과 생각의 차이가 많아서 의견 충돌이 생각보다 많아집니다. 앞쪽으로 보이는 바다의 뷰가 정말 아름답고 가끔 답답하고 생각이 많아지면 혼자 해변에 가서 커피를 마시곤 합니다. 토지는 1080평이며 옆으로 산 2700평을 추가로 구매하였습니다. 토지는 평당 20만원 후반에 구매를 하였고 산은 평당 3만원 선에서 구매를 하였습니다. 대략 4년 전에 구매를 하였으며 해당 부지의 가격 변동은 확인이 어렵네요. 팔려고 산 게 아니기 때문에 시세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산은 공익용 산지로 개발 허가가 제한되어 있어 저에게 쓸모없는 땅이었지만 앞쪽에 바다로 되어 있고 뒤쪽 산이 경치가 매우 좋아서 손님들 산책로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토지와 붙어있는 산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날은 날씨가 흐려서 생각보다 촬영이 아름답게 나오지 못했습니다. 주변 경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운데 보이시는 해변이 바로 제 토지 앞이고요. 뒤쪽으로는 넓은 논이 펼쳐져 있습니다. 지역민들의 교류가 거의 없어서 조용하게 펜션 운영이나 민박 등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구매를 하게 된 경우입니다. 앞쪽 해변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해변은 손톱보다 작은 몽돌로 이루어진 해변이라 맨발로 걸어 다니면 감촉이 매우 좋습니다. 오늘은 물이 가장 많이 찬 시점이고요. 평소엔 해변이 축구장 정도의 크기로 항상 빠져 있습니다. 해당 부지 말고도 두 곳을 추가로 구매한 곳이 있는데 궁금하시다면 방송으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영상과 정보는 와이프와 함께 준비할 거라 가끔 와이프가 더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채널명을 드림하우스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동탄 박사였고요. 앞으로 많은 부동산 매물과 청약 정보 그리고 시골 답사물이나 전원주택에 관한 정보도 가끔씩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탄 박사였습니다.